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15년 9월 20일 기준으로 기존 종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노보틱스고요. 추천 후 시세가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기존에 추천되었던 로보티즈, 로보스타, 하이젠 RMN, KNR 시스템,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보다는 사실 시세가 좀 뒤늦게 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가 덜 나온, 좀 뒤늦게 나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00일선을 강하게 넘긴 다음에 시세 분출을 하려는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린 게 큽니다. 물론 의심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시총이 거의 4조 원 단위이기 때문에 워낙 컸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과연 이게 급등이 나올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역시예요. 이평선을 이렇게 300일선 강하게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돈 많은 기관 외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시총주들 위주로 넣어야지 어째 보면은 매도하기도 쉽고 현금화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내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상대로 갭으로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 역시 뭐 긴 윗꼬리, 매도 압박을 받아가지고 긴 윗꼬리 형태로 마무리가 됐지만, 뭐 살짝 밀리다가도 추가 시세는 또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 나왔잖아요. 최근 6일내 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계신다면 그대로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75,300원 뿐더러 8만원 이상도 충분히 돌파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차분히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만약에 그 수익을 챙기신다고 한다면, 뭐 아직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68,000원이 무너졌을 때는 그래도 좀 위험 단이거든요. 그래서 위험 라인이기 때문에 68,000원이 무너졌을 때는 수익 실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종목 매수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 내에서 그외 뭐 아진에스텍이라든지 아직 시세가 안 나왔죠. 아진에스텍, 뭐 트임, 그 다음에 V연태,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직 크게 나온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름 나오면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역시나 21선 부근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흐름상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노보주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약간 후속주 측면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트임은 아니에요. 트임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비추고, 아지네스텍 아니면 V연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노보틱스 수급 들어온 거 봐서는 뭐 하나하나 순환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 뭐 거의 다 나왔으니까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일 추천드리는 주선업 관련된 종목들, SNC스. SNC스는 제가 밀렸을 때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수급은 들어왔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너무 낙폭이 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이런 종목들 충분히 정고점 돌파도 노려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뭐 HJ중공업도 그렇지만 끝살이까지 간 종목이지만 아직 수급이 세게 이렇게 죽은 흔적은 없거든요. 물론 HJ중공업을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전공, 조선기자재 업체 중에서 오리엔탈전공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이 쉽게 죽을 리는 없거든요. 금일 추가적으로 밀리면 21선 부근에 닿은 다음에 살리면서 또 앞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죽을 형태가 아니에요. 이 종목도 그렇고,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반등 없이 밀었죠. 이런 종목들이 살짝 밀리면 전고점 돌파 흐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리엔탈전공이나 세진중공업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조선업주 중에서는 그래도 다시
살아나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SNC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강하게 나와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커요. 그래서 SNC스 뿐만 아니라 오리엔탈 전공, 세진종목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제 최근 이제 이틀 전에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제가 정리를 안 해드려가지고 삼양, NC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제가 추천드린 뒤에 거의 한 6, 7% 정도 시세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시세 또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2만 한 4천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나와줄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추천드린 뒤에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전고점 돌파름, 이 근래 형성된 고점 돌파름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반도체 섹터들이 상대론적으로 시세가 덜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너무 많이 나왔죠. 물론 바닥에 있는 종목들, 꿈틀꿈틀 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주들을 매매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주는 말씀드리지 않은 거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6,880원은 넘기는 형태거든요. 아직 죽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뭐다? 그럼 추가적인 매수 하셔야지.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흔들면서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는 형태여가지고 딱히 밀리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최근 신고가 어찌 보면 6,880원 넘길 때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전 악성 물량 먹이면서 올리는 거라서 사실 밀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는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흔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흔든 다음에 6,880원은 분명히 넘길 테니까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YC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YC는 제가 솔직히 바닥에서 추천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추천드린 다음에 그냥 세게 나와가지고, 근데 역시나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PSK도 그렇고, PSK도 뭐 말할 거 없어요. 이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그냥 스팟 슈팅 나온 거거든요. 이거 다 있습니다. 자료들. 과거에 제가 추천드린 그 영상들 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그 덕산아이 메탈 같은 경우도 뭐다?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잖아요. 이 종목도. 거의 이 종목도 저점에서 말씀드렸어.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거의 저점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냥 쫙 올라갔기 때문에 추천드린 뒤에. 근데 이 종목은 또 5일선에서 또 양음양으로 흐름 탔잖아요. 그럼 또 6,670원 넘기는 흐름 나오는 겁니다. 금일 나올 가능성 크다고 봐요. 저는 반도체 섹터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속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금일도 반도체 섹터 중에서 아직 바닥을 좀 기는 종목들 제가 세 종목을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 뭐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가 시작을 하죠. 개최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뭐 다날 같은 종목도 그렇고 뭐 이때 이제 전날에 이제 설명드린 다음에 급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고요. 물론 전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만이 나왔지만, 금일은 살짝 밀리다가 또 신고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다날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저는 그다지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론 다날이 대장주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전일 보면 웃긴 게 뭐냐면 다 조정을 맞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다 음봉지원만 한다. 진짜 웃겨가지고 보면서. 그래서 뭐 더준도 그렇고요. 한컴, 미드 같은 경우 유일하게 한컴 미드만 이제 추가 시세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한컴 미드는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나올 거예요. 6,090원은 분명히 돌파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사인 같은 경우,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돈다. 음봉주행 전이는 이렇게 맞았지만, 이런 뭐 한컴미드하고 애초에 그 K사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올 때까지 끌고 가셔라. 이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8월이 아니죠. 7월달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7월달부터 8월, 9월에 넘어서 계속 신고가 나올 거다. 한컴미드하고 K사인은 형제다. 거의 형제 수준으로 비슷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드렸고, 그럼 한국정보통신
뭐 바닥에서 그냥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KCT, 전 KCT가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대 수혜를 볼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5일선이 21선과 데드코스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하방 흐름을 맞는 부분이지만, 주봉상으로 봐도 세게 밀 자리가 아니야. 주봉 월봉을 봤거든요. 세게 밀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죽는 척 하면서 5일선이 21선 깨트렸으니까 아차 급락 나오겠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는 투자자도 계실 거예요. 아마 보고 순절한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뭐 전일에 비해서 20%, 27%밖에 터지질 않았어요. 19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종목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방으로 미는 척 하다가 또 장대 한봉 나오면서 21선 먹일 확률이 크거든요. 먹으면서 신고가 날 확률도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순식간에 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전고점 돌파 시도 확률도 좀 매우 크다고 봐요. KCT 같은 경우는 금일 일단 개최를 하잖아. 원래 그 전에 이제 재료가 이제 개최일이 뭐 금일부터라면 그 전에 시세가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 반영이 되면서, 물론 반영이 일정 된 것도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에 좀 그 앞전고점 돌파, 뭐 전고점 돌파, 아니 전고점 부근까지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개최일 때 이렇게 끝까지 밀어서 질리게 만든 다음에 이젠 뭐 개최일 이제 시기 때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내용들이 나오면 KCT 같은 종목들도 여하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NHN, KCP 같은 경우도 장대 한봉 진짜 다 죽여놓은 다음에 뭐다? 5일선, 21선 돌파 나오고 61선 돌파 나왔잖아요. 봉도 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양봉을 만든 다음에 음봉 모양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 5일선 부근 다 온 다음에 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앞전고점 돌파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최근에 방송 보면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은 슉 들어갔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안 나왔을 때는 남들이 관심을 다, 전문가부터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거든. 다 반도체 얘기만 하더라고, 줄줄이.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제일 안전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이쁘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대체로 종목들이. 그래서 저는 보면 뭐 미토온도 뭐 그렇고 뭐 모양들이 이뻐요. 이쁜 상태에서 5일선 지키면서 음봉 모양 나온 거거든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장대음봉 나온 다음에 대항거래 실린 다음에 거래량 없이 스페 거래량의 음봉 모양 5일선을 위에서 음봉 모양 나온 거기 때문에 금일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확률이 좀 매우 크다고 봐요. 금일하면 내일 일단은 일단 뭐 그 블록체인 위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겹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금일 추천주는 전 반도체 관련주들 들고 왔지만,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기존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천을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지 않고, 어차피 기존 종목도 들고 계시니까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도 뭐 시세 나와도 제가 뭐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잖아요. 뭐 케이스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케이스라인, KCT를 밀고 있는데, 뭐 한커미드부터 뭐 다양한 종목들 뭐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죽더라도 이게 죽는 척 죽이는 척 하면서 이제 한번 끌어올린다고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모양이 웃긴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게 하방을 밀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한번 지켜보려고 차트를 과연 이길지, 아니면 제가 어거지로 이렇게 뭐 쭉 밀든지 뭐 밀린다든지 뭐 밀어도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주봉월봉이 살아있어가지고 과연 밀 수 있을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TK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 신고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셔라. 전고점 돌파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대로 끌고 가십시오. 거래량도 상승, 어쩌면 상승 흐름에 비해서 나오지도 않죠. 밋밋하죠. 구라운봉입니다. 지금 뭐 5일선, 21선, 언저리 61선, 그다음 301선 다 넘긴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이쁘게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끌고 가십시오. 8,050원 넘길 때까지. 어차피 중국 관련주들, 뭐 한알령 이제 해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이 종목 또 페플러스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오히려 좀 안전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풀머는 시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21선 안정적으로 좀 시세를 올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다시 또 이렇게 좀 미는 형태인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왜냐, 8월 1일날 앞전 이 악성 매물을 다 받아먹은 흐름이거든요. 여기 거래량, 이쪽 거래량, 이 고점에 물린 그 투자자들 물량을 8월 1일날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다 먹어버린 형태입니다. 장대한봉으로. 근데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 형태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다. 그리고 프레이천. 프레이천도 계속 버티고 있죠.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 좀 영망처럼 계속 매집을 좀 하고 있다. 매집봉 계속 뜬다. 이러다가 옆으로 기면서 장대한봉 나오고 앞전고점 돌파도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앞전고점 돌파 결국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 좀 시간 이게 조정 흐름이라도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방으로 한번 강하게 장대한봉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전지 관련주들 제이오, 뭐 성우, 말도 안 되게 뭐 흔드는데 저는 뭐 의미 없다고 봐요. 결국 뭐 자동차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지수가 밀렸을 때 역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가는 게 아닐까. 과거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2차전지 관련주 슈팅 나올 때 지수는 줄줄이 우향이었거든요. 지수가 상방으로 가지 않고 우향으로만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시장이 좋은데도 안 나오는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대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뭐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다. 그런 측면을 보는 거죠. 다만 신규 매수를 2차전지 관련주로 해라,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상승 흐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뭐 추천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2차전지는 메리트는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도한 섹터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 사이너스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와이즈넛, 그 다음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점부터 보면 여전히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다 전고점 돌파 흐름은 나와야 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솔루션이나 뭐 와이즈넛, 뭐 이런 점부터 보면 거래량이 그 고점 부분에서 강하게 이제 실리고 그냥 거래량 없이 민 거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을 해주고 있고. 근데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면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그냥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그냥 흔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브젠 같은 경우도 환기 종목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일시적인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환기 종목으로 된 것 뿐이지, 주식이 이제 그 전환사채 물량만 해결이 된다면, 해소만 된다면 환기 종목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지 않나. 왜냐면 다시 눌림 바닥 이 저점 부분에 향해서 다시 미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구간으로 다시 또 도달되면 또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는 이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관련주도 흐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은 추천 종목을 제가 반도체 섹터 중에서 그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큰 종목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니노공업. 니노공업은 아직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질 않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가 일단 착해요. 착하고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테스트 소켓의 강자죠. 그래서 반도체 칩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그 전류가 잘 통하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꽂아보는 그러니까 마치 전구가 잘 켜지나 보려고 전구 소켓에 꽂아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지, 이거를 전구 대신 반도체 칩을 연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이렇게 꽂아 가지고 전류가 잘 통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보는, 안정적으로 확인해보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노공업 같은 경우는 소켓과 이런 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칩이 아무리 1000단위여도 테스트를 안 거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차트 베이스도 아직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신고가는 확실히 나오고요. 55,600원은 충분히 나오고, 앞전 61,862원도 넘길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내용에 비해서 이 종목은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어가지고 그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는 이 기업을 능가하는 기업이 없어요. 국내에서. 일단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많이 이 회사에 이런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전고점 돌파 흐름은 나온다고 보고, 만약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요. 차트 베이스도 정벨 형태로 잘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SPSP.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웨이퍼 초박막 장비 독점 기업이죠.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차트 베이스도 보다 최근에 고점 돌파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38,800원 부분도 바라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수급이 갈 확률이 높고, 앞전에 차트 베이스를 보시면 고점 부분이 뭐다 다 양봉으로 메꿔진 다음에 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흐름을 봤을 때, 추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3,900원도 나중에는 아마 전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강력한 매물벽을 넘겼기 때문에 38,800원 부분까지는 편안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이런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반도체 칩은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 위에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이걸 감자칩처럼, 예서 튀길 때 감자칩이 고소하게 만들려면 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반도체 칩도 얇게, 얇아야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 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얇게 만드는데, 얇게 이제 만들면 이제 불량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HPSP 장비가 이걸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감자를 얇게 썰어줘 부서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드는 이 기술은 HBM이나 AI 반도체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제품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률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큰 만큼 이 기업은 현재 5일선으로 잘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때는 무조건 따라 붙으셔야,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네페스라는 기업이에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한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져와 봤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한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좀 진입해보고 싶다, 그러면 전 네페스를 좀 보셔라. 그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 나온, 신고가 강하게 거의 3개월까지 한 긴 그 매물벽을 돌파름이 나왔고요. 조정은 나온 다음에 5일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단번에. 왜냐면 장대봉이 나왔어요. 어째 보면은 8%대 장대봉이 나왔지만 급하게 올리려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이라도 한 17,000원, 17,000원에서 18,000원 부분 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도달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져와 보게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첨단 패키징의 주인공이라는 별칭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은 완성되면 그냥 쓸 수가 없고 전기가 드나들 수 있게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칩 하나하나를 포장을 했는데, 이제는 레고 블록을 여러 개 붙여서 거대한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칩
여러 개를 붙여서 하나의 초강력 칩을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첨단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칩 하나하나 포장을 했는데 요즘은 칩을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첨단 패키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HBM 수요가 커질수록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중에서도 꽤 크게 나왔지만 제가 뭐 말씀드린 뭐 PSK라든지 YC 뭐 이런 종목들 뭐 덕사라이메타 이런 종목들도 더 간다고 보였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까워가지고 좀 한번 보셔라 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반도체 세 종목 니노공업, HPASP 좀 끌고 가시려면 니노공업이나 HPASP를 매수하시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을 보신다면 네페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많이 올라갔지만 이 기업은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보셔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